네, 지금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과 저희 심리서비스 M의 2급 수련 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처음 들어온 선생님들도 계실 테니까요. 일단 저희 오늘 임상 및 상담 관련 통합 설명회는 1부는 임상 및 상담 관련된 자격증의 종류와 현황, 전망에 관해서 1시부터 한 30분 정도 일부 강의로 진행되었고요. 2부에는 심리 서비스 M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로 1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는 임상심리사 2급 안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2시 반부터 3시 반 정도까지는 임상심리사 1급 과정 안내가 진행되었고요. 지금은 상담심리사 2급 과정 안내가 진행 중입니다. 자격증 관련된 전망이나 현황 같은 것, 또 다른 자격증 관련해서는 저희가 녹화 영상으로도 보내드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지하니까요. 참고해서 봐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더불어 이제 앞선 강의에는 심리 서비스 M 소개와 또 심리 서비스 M 대표인 제 소개도 들어 있으니까 같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심리 서비스 M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담심리사 2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상담심리사는 이게 심리학회이기도 하고요. 상담심리학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 상담심리학회가 더 정확한 명칭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한국 심리학회의 이제 하나의 하부학회로 상담심리학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이제 별도로 분리되어서, 독자적인 이제 사단법인으로 독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주관하고 인정하는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상담심리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심리사는 1급, 2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은 상담심리 전문가, 2급은 상담심리사,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 상담심리사는 공공기관, 상담기관 등의 상담사 응시 자격에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명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담 심리사는 이제 위치를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인정받는 정도를, 아까 우리가 앞서서 이제 안내드린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자격증이 있었잖아요. 임상심리사. 이것도 1급, 2급이 있었죠. 그리고 음,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있었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그다음에 임상심리 전문가란 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국가 자격증이고요. 이 임상심리 전문가와 상담심리사는 학회 자격증이에요. 다 1급, 2급이 있어요. 임상심리사도 1급, 2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도 1급, 2급, 임상심리 전문가, 상담심리사 다
1급, 1급이 있는데, 일단은 뭐, 굳이 그 자격증 간에 이렇게 뭐 우열을 따지자면, 이제 상담심리사 자격증은 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나 임상심리 전문가와 동급.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지금 현재 그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로서는 취득하기 어렵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상담심리사는 취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괜히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막 이름이 너무 그럴 정신보건이 아니라 정신건강이죠. 지금은 이제 정신건강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그럴듯해 보인다고 이렇게 자꾸 여기에 혹하지 마시고, 오히려 상담 심리사를 도전하시는 게, 공부도 더 많이 되고, 자격증 취득도 가능한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심리사는 사실 이제 요 자격증에 비해서는 조금 덜 쳐줘요. 예. 실질적으로. 하지만 이 위의 자격증보다는 취득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훨씬 수월합니다. 네. 그거는 뭐 시험 내 난이도도 있지만 요것들은 실제 내가 해야 되는 그 요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충족하는 게 아주 네,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취득 요건이 까다로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거는 뭐 2019년인데 제가 좀 최근 건 아직 업데이트를 못 했는데요. 현재 1급은 1,552명, 2급은 5,613명.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하는 일은 이제 임상심리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음. 예, 요게 이제 그 학회에서 제공한 것인데요. 합격률을 보면 2급만 볼게요. 2급은 필기, 그러니까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2급 이것도 이제 이게 지필시험. 그래서 필기라는 거는 지필시험, 그다음에 면접, 구술시험이죠. 이걸 이제 두 번을 보게 되는데, 필기 합격률이 뭐 43%, 70%, 39%. 그리고 이렇게 필기에 합격하신 분들의 면접이 75, 66, 66. 이래서, 최종은 이것도 한 30%대. 그러니까 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한 30%대 정도 된다. 음, 이렇게 합격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그 상담심리사 2급의 취득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이제 앞서서 이제 임상심리사들은 뭐 따로 이렇게 학회에 가입하고 그러는 것이 없어요. 일단 요건은 2급은 4년제 학사학위, 그다음 이제 1급은 심리학 관련 석사학위, 예, 그게 자격 요건이었는데 상담심리사 2급은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가입. 근데 이제 요 회원가입 요건이 일단 그 관련된 전공을 해야 됩니다. 전공. 관련된 전공을 하고 이 전공 과정 중에 어떤 여기 필요한 필수 과목을 또 이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공만 하면 안 되고 그 전공 중에 요 과목을 이제 그러니까 학회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이제 회원 가입이 되고요. 이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상담 경력 및 과목 이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 후에 또 이수해야 되는 과목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동일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 시에 필수 과목을 이수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요 여기서 말하는 상담 경력은, 음, 그 상담 활동. 자, 여기서 상담 활동은 내가 내담자에게 이제 심리 상담을 하거나 또는 심리 검사를 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상담을 하거나 검사를 하는 것을 주 1회, 주 1회 해야만 그게 경력으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그 경력이 내가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증을 따려면 1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사학위 소지자로 자격증을 따려면 2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주 1회 심리 상담을 석사학위로 하려면 52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52번, 52회. 그다음에 학사로 하려면 104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상담 심리사가 되시려면 회원 가입이 돼야 되고 상담 심리학회 회원 가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상담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 경력이라는 건 뭐 어디에 근무하고 일하고 이게 아니라 상담 활동은 여기서 내담자를 상담하고 검사하는 것이 주 1회 이상인데 그것이 1년이나 2년의 경력을 이제 충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경력이 충족되면 자격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필 시험이죠. 아까 그 필기 시험. 그리고 또 이제 뭐 상담 경력을 쌓거나 필기 시험을 보는 와중에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최소 수련 내용이에요. 요 최소 수련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면 요 자격 심사인데 요 자격 심사에는 서류 자격과 면접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서류에 통과하면 면접 시험을 보게 되고 이렇게 다 통과하게 되면 이제 자격 취득이 됩니다. 만만치 않죠. 네, 맞아요. 쉬운 자격증은 아닙니다. 질문해 주신 게 있으니까 한번 질문을 먼저 보고서 가죠.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이요. 이건 정확하게는 상담심리학회에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뭐, 심리 상담, 심리 검사, 그런 과목들이에요. 네. 뭐 발달 심리,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상담 심리나, 심리학 전공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듣는 과목들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뭐, 좀, 이런 상담과 관련됐는데 이렇게 좀 매체로 상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미술이나 뭐 놀이나 이제 그런 전공을 하시면 요 심리학이나 상담 심리학의 기본 과목들이 그 전공의 커리큘럼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조금 뭐 약간 곤란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학회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석사 과정 중이나 박사 과정 중에 이수해도 되는지, 필수 과목이요. 네네, 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학위 과정 중에 이수만 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2단계 상담 경력은 회원 가입 이전의 것도 인정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심리사 수련은 가입한 이후의 것만 인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회원 가입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일단은 회원 가입부터 하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아기가 낙서하신 분 계신데 좀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는 상담 심리사 2급 수련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 수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련 내용이니까 여기 자격 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 수련 내용, 수련 요건. 일단은 접수 면접을 20회 이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상담이나 검사를 하려는 사람들을 한 20회 이상 접수 면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상담. 개인 상담은 사실 요거는 이제 상담 활동에도 속하는 거죠. 상담 활동. 인데 5살에, 그러니까 5명을 대상으로 총 50회기 이상 이제 개인 상담을 해야 하고요. 그 중에 이제 내가 5명에게 50회기 이상 상담한 것을 개인 슈퍼비전을 10번 받아야 돼요. 10번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은 2개 집단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집단 상담 2번 참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리 평가는 이제 검사 실시는 10살에 또 해석 상담도 10살에. 그러니까 내가 검사한 사람에게는 다 해석 상담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5살에 대해서는 슈퍼비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슈퍼비전이 수련 요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개 사례 발표라는 게 있는데요. 뭐 이건 여러 사람 그룹으로 이제 사례 발표를 하는 거고, 네, 요게 이제 2사례인데 이 2사례는 여기 개인 슈퍼비전에 포함이 돼서 엄격하게는 개인 슈퍼비전은 8회, 공개 사례 발표 2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학회에 2번, 또 이제 그 이런 공개 사례 발표 참관 총 10회 이제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심리 서비스 M에서 실습 수련을 하는 거는 요 요건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바로 요 최소 수련 내용, 또 상담 활동, 상담 경력을 저희가 채워드리는 게 이제 심리 서비스 M에서 제공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상담 심사 2급 수련 과정, 심리 서비스엠 수련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상담 심리사 수련 전 과정의 책임 관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원스톱 서비스다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심리 서비스 M에 등록만 하시면 등록하시고 이제 이렇게 뭐죠? 이렇게 운영하는 대로 잘 따라만 오시면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그 수련 요건을 다 충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심사 2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컨설팅하고 관리한다. 또 본원에서 상담심리사 수련에 필요한 심리 상담과 심리 검사 사례 지도, 그러니까 심리 상담, 심리 검사, 뭐 슈퍼비전, 또 집단 상담, 공개 사례 발표, 원래회 참석 등 모든 수련이 가능하다. 또 이제 이거는 뭐 수련 과정과는 별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필기 시험 대비 과정, 온라인 수첩 작성, 면접 준비 특강을 제공을 해서요. 수련생들한테 또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상담 심사 수련에 필요한 상담 및 검사의 내담자를 연결을 해드려요. 음.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임상심리사 2급의 내담자 경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시는 분들을 상담심리사 수련생과 연결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담자 그 연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임상심리사 2급 실습생이 매년 한 상반기, 하반기 한 200명, 200명,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 중에 신청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연결해 드리는 분보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원스톱 서비스 외에도 저희는
단계별 상담 심리사 수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임상 심리사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담 심리사도 대부분 이제 수련 과정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학원에는 입학하시고 과정을 진행하셨지만 학부 때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심리학이나 상담 심리를 대한 게 대학원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의 비전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상담 수련을 하시려면 정말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뭐 내담자 연결해 줄 테니까 나가서 검사하고 상담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요 상담 심리사 수련을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요 각 단계별로 교육 동영상이 있어요. 교육 동영상. 그러니까 요 단계는 여러분들이 내담자를 만났을 때 그 내담자한테 요 단계별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그때 요 교육 동영상을 보고 진행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1단계는 상담의 탐색 과정 혹은 상담의 진행. 그러니까 꼭 어떤 이론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담자 만나서 뭐 초기, 중기, 종결기에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뭐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 상담의 기법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네, 이런 내용들을 동영상에 담았고요. 그리고 또 그 동영상 수강 후에 실제 내담자한테 진행을 하고 또 즉시 개인 슈퍼비전을 받는 거죠. 그게 그냥 여러분들이 동영상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 동영상 보고 실제 내담자랑 진행하시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걸 보고서로 작성해서 아주 빠른 시기에 개인 슈퍼비전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거죠. 네. 음, 그리고 심리 검사 집중 수련. 그래서 내담자를 그렇게 이제 면접하고 만나면 그 다음에 심리 검사를 진행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심리 서비스 M의 상담 심리사 2급 수련에서의 심리 검사는 정서 및 성격 검사 배터리. 그러니까 요 5개의 검사를 내담자한테 모두 실시하기를 권해요. 요 5개는 앞서 또 언급이 됐지만 MMPI, TCI, SCT, HTP, KFD. 예. 이렇게 5개의 검사를 한 내담자한테 실시하고 채점하고 해석하고 보고서 작성해서 또 개인 슈퍼비전 받는 거죠. 그리고 요 정섭이 성격 검사 배터리에 관한 이제 실시 채점 해석 그리고 보고서 작성까지의 동영상이 또 제공이 됩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실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개념화. 사례 개념화는 이제 내담자를 어느 정도 내가 상담도 진행하고 검사도 하고 한 뭐 5회기 이상 10회기 가까이 했으면 그때는 이 내담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원인이 뭐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고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동영상 제공한 게 코로나 이후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뭐한 2000 벌써 20, 21, 22, 한 3년 정도 동영상으로 진행했는데, 요 사례 개념화는 아무래도 동영상만으로는, 좀, 약간, 교육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요 사례 개념화 같은 경우는 동영상도 제공하지만, 그때그때 원격 강의.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원격 강의를 진행해서 좀 실시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좀 이렇게 붙잡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하도록 맡겨두니까 좀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담자를 연결해서 만나서 상담 진행하고 검사 진행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종결된 사례나 이제 후반기까지 진행된 사례는 이제 사례 개념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그 사례 개념화도 슈퍼비전을 받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개인 슈퍼비전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공개 사례 발표 수련이 진행이 되고요. 또 이제 중간중간 집단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개인 슈퍼비전을 하는 슈퍼바이저들은 저 외에도 굉장히 다수가 계세요. 한 6분? 네, 6분 정도 되셔서 그분들이 뭐 공개 사례 발표나 개인 슈퍼비전을 나눠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단연간의 사례 지도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슈퍼비전 일정이나 또 뭐 대면, 비대면 여부나 이런 것들은 다 수련생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수련 자격 후 취득 시험과 면접 준비 컨설팅, 또 뭐 임상심리사 1급, 방금 설명드렸듯이 또는 상담시사 1급과 연계성이 보장된다. 네, 그러니까 그 상담심리사 2급 수련에서 받는 요 심리검사 슈퍼비전들은 임상심리사 1급 수련에도 인정이 돼서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은 뭐 비용이나 뭐 시간 면에서 제 세이브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질문들이 있어서 먼저 좀 질문을 받고 해볼까요? 어, 정현주님의 질문 중에 5살의 중 아동 비율이 2살에 인정되는지 3살에 인정되는지 아동이나 뭐 부부 이런 특수 상담은 2살에 정도죠. 2살에. 네. 아동은 초등학생까지가 아동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부터는 그냥 성인이에요. 그다음에 접수 면접은 개인 상담과 별개로 하나요? 네네, 별개예요. 네. 그러니까 50회기에 포함이 되지 않죠. 네. 그러니까 20회기를 따로 해야 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다림님. 임상심리사 1급 2년 수련 과정을 M서비스에서 진행하면 상담심리사 2급 수련 교육과 일치하냐? 거기서 심리검사 슈퍼비전만 중복입니다. 네. 다른 것들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임상심리사 2급 뭐 중복 일치한다고 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임상심리사 1급에서 진행한 7번의 검사 수비가 상담에서 다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딱 일치하는 건 아니죠. 상담심리사 2급 수련 과정은 비대면, 그러니까 요게 그 대면 비대면 비율을 학회에서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학회에서 정해 놓은 요건에 따라서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서 하시면 돼요. 내담자 연계는 그러니까 저희가 내담자 경험 신청을 받아서 근데 그 신청을 어떻게 받냐면 희망하는 요일, 시간, 장소 네, 이렇게 받고요. 상담 수련생 분들도 본인이 가능한 요일, 시간, 장소 네, 이렇게 받아서 그것이 일치되는 분들을 연결해드리고 있고요. 장소는 이제 비슷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가까운 스터디룸을 사용하시길 권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스터디룸의 비용은 내담자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 가능하고, 또 원격으로도 이제는 상담해도 인정되거든요. 뭐 물론 이렇게 그 비율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원격으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정리하는 의미인데요. 네. 다시 정리하면 상담심리사 2급 수련 과정의 내용으로는 일단 심리 상담, 심리 검사 실습이 있죠. 이때는 상담과 심리 검사, 그러니까 상담 내담자, 심리 검사 피검자를 저희가 제공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연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담 경력 인증.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 1회 심리 상담하고 심리 검사 하신 것을 이제 주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학회에서는 주 슈퍼바이저를 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 슈퍼바이저가 이런 내용을 다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동하신 그 경력을 주 슈퍼바이저의 자격으로, 주 슈퍼바이저는 저입니다. 네. 제가 확인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심사 2급 취득 자격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안 하시면 동료에서 하게도 하고 매달 매달 슈퍼비전 일정, 공개 사례 발표 일정, 내담자 연결, 또 외부 슈퍼바이저와의 슈퍼비전 일정 조정. 그게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저희 프로그램에 오셔서 그냥 매달 매달 이렇게 공지되는 대로 따라하시고 챙기시면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렇지 않고 하면요, 본인이 다 찾아다녀야 돼요. 슈퍼바이저 본인이 알아봐서 일정 정해서 가야 되죠. 집단 상담 어디서 하는지 찾아보고 찾아가야 되죠. 공개 사례 발표도 내가 참관도 챙겨야 되고 발표도 챙겨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를 심리 서비스 M이 제일 처음 시작했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뭐 당연하죠. 이제 어디선가 좋은 걸 하면 이제 따라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처럼 그렇게 수월하게 원활하게 내담자 연결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뭐 근데 요즘에 이제 또 많이 하시는 게 학교에서 뭐 이런 인턴이나 뭐 이런 실습 제공하는데 학교는 책임감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구멍이 뻥뻥 뚫리죠. 뭐 내담자 연결이나 슈퍼비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몇 개, 뭐 내담자 뭐 한 명, 두 명, 뭐 슈퍼비전도 몇 번, 뭐 공개 사례를 할 수 있지만 구멍이 뚫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본인이 챙겨서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지쳐서 이제 포기하시고 그렇게 되죠. 음. 네, 그래서 일단 실습 관리하고 그다음에 심리 상담 및 심리 검사 슈퍼비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공개 사례 발표, 집단 상담, 또 심화 워크숍 동영상. 그래서 심화 워크숍 동영상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상담의 탐색 과정, 정서 및 성격 검사 보고서 작성, 사례 개념화 워크숍.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검사 보고서 작성과 사례 개념화 워크숍은 원격 강의로도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는 것보다 내가 실시간 강의로 참석하고 싶다 하면 그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요 개별 워크숍은 개인 슈퍼비전 보고서로 대체해서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어드리고 있고요. 네, 또 질문이 있으니까 좀 받아보고 하죠. 네. 정현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한국 상담학회하고 상담심리학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진 않아요. 한국 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2급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실습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개인 사례 슈퍼비전. 요거는 검사 슈퍼비전과 상담 슈퍼비전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요. 매달 1회 참석하시는 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하면서 내가 매달 한 번씩 슈퍼비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좀 내가 이렇게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달에 2번 받으셔도 되고, 뭐 그러셔도 되죠. 내가 2번 받을 수 있는 때는 2번 받고, 좀 일정이 바쁘고, 딴 일이 있을 때는 좀 건너뛰었다가 또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되게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달 이제 슈퍼비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이렇게 공지되면 여러분들이 가능한 날짜에 신청하시고, 그 날짜에 뭐 현장으로 오셔서 대면으로 하시거나, 현장은 저희가 명동역에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로 오시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개 사례 발표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2월이나 3월에 수련을 시작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쭉 이제 개인 수비를 진행하십니다. 개인 수비 쭉 진행하시고 또 그 사이에 저희가 뭐 8월에 집단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하셔서 2월까지 개인 수비를 다 마치기를 권해요.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 2월에. 그러면 이제 3월부터 5월까지는 공개 사례 발표가 진행되고 이제 이 정도 돼야 6월 필기 시험에 대비하실 수 있어요. 6월에 필기 시험 보거든요. 지필 시험. 그래서 가능한 개인 수비는 좀 일찍 끝내 놓으시고 이제 3월과 5월에는 그냥 본인 공개 사례 발표와 참관하시면서 필기 시험 준비하시도록 이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수련 시작하셔도 내년 6월에 자격 검증 하시려면 사실 빠듯해요. 이게 바쁜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1년 갖고는 모자라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가능한 연초에 시작하시길 권해요. 이게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그러니까 2년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등록하셔서 되게 열심히 빨리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집단 상담은 8월, 그 다음에 1월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심화 워크숍은 동영상으로 제공되니까 수련 기간 중 본인의 일정에 맞춰 가능하고 반복 수강도 가능하다. 또 이제 원격 강의는 그 일정이 잡히면 그때 참석하셔서 원격 강의로 들으셔도 돼요. 네. 음, 집단 상담이요? 집단 상담도 이게 지금 현재는 1회는 대면, 그다음에 1회는 원격 이렇게 돼 있어서 8월을 저희가 대면 진행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얼굴 보려면 날도 좀 안 추운 게 좋잖아요. 그래서 8월에는 저희가 얼굴 보고 모이고 동계는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대면으로 하실 때는 저희 강의장으로 오셔야죠. 네. 네, 공개 사례 발표도 이렇게 학교에서 대면, 비대면 이렇게 섞어놔서요. 그러니까 그 상담 심리사 수련은 100% 원격으로는 안 되고요. 뭐 개인 슈퍼비전도 일부, 공개 사례 발표도 일부, 집단 상담도 일부. 네. 그렇게 이제 좀, 대면으로 오셔야 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 정해놓은 거여서요. 이게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러면 비용 한번 볼게요. 어,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이 가능한 상담 심리사 수련 옵션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옵션은 실습 전 과정이 포함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상담 심리사 2급 수련 전 과정이 제공되고 책임 관리된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게 전 과정 포함 옵션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과 심리 검사를 위한 내담자 연결인데요. 기본 5살에 5살에 연결해드리고 검사만을 위한 5살에도 추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랍되는 거 없이 요 연결되신 사례랑 다 된다면 수련 요건에 필요한 사례가 다 충족되는 거죠. 상담 5살에 그 5살에는 다 검사를 실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5살에 하면 검사 10살에까지 다 추가가 되시죠. 근데 또 하시다 보면 이렇게 드랍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더 연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5살에 되면 절대 안 돼 이런 것은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저희도 어쨌든 정해놔야 이제 기준이 생기니까. 그리고 상담 심의사 취득에 필요한 상담 경력 인정, 뭐 단계별 수련 진행, 그다음에 온라인 수첩이나 상담 필기 시험, 면접 대비 등 다양한 수강생 할인. 네. 이게 전체 비용이 230만 원이고요. 3개월 간격으로 두 번에 분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5만 원 입금하시고 3개월 후에 나머지 115만 원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그 다른 뭐 기관에서 조금 하시거나 또는 특히 학교에서 연결해서 조금 일부 하신 분들이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만 할 수는 없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학기제가 있으니까 요거는 학기제지만 전 과정에 2분의 1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분의 1. 그래서 상담 심리사 2급 수련 과정에 2분의 1 정도가 제공되고 책임 관리된다. 그래서 내담자도 기본 2사례에 검사 2사례가 추가되고요. 상담 경력은 6개월 인정인데 이 경력은 그냥 사실은 꼭 6개월로 한정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옵션 2든 제가 주 슈퍼바이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학기제 등록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상담 활동 전체를 제가 다 관리 책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슈퍼비전은 5회, 공개 사례 발표는 1회, 집단 상담 1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수련 진행이나 뭐 다른 특강 할인 같은 것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학기제는 등록 시점부터 위의 내용을 이수하는 기간, 최대 1년까지 진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6개월이 아닌 것이죠. 요거는 130만 원이고요. 분납은 하지 않고 일시불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질문 있는 거 좀 받을까요? 지방교육센터는 없어요, 선생님.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막 지방마다 센터를 두고 할 만한 규모는 아니고요. 가능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원격이나 비대면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죠. 네. 네네, 맞습니다. 온라인 수첩 특강, 필기시험 특강, 면접 대비 특강은 실습 비용에는 포함이 안 되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근데 비용이 뭐 많지는 않아요. 온라인 수첩 특강이 뭐 한 2만 원? 필기시험 특강은 이제 원래는 30만 원인데, 이제 수련생들한테는 50% 할인해서 20만 원에 진행이 되고요. 면접 대비 특강도 뭐 5만 원? 이 정도입니다. 저희가 제공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 필기시험하고 면접 대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08년부터 상담심리사 수련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그 뭐죠? 필기시험 보시고 면접시험 보신 분들의 데이터가 다 쌓여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이광수 선생님 무조건 1년 만에 아닙니다. 네. 1년 안에 모두 맞춰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등록하셔도 내년 6월에 자격검증 하시기 빠듯하다고. 6월, 7월, 뭐 면접까지 하면은 8월인데요. 예. 그러니까 가능한 등록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 취득하실 때까지 지원을 해요. 하지만 너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면 안 되니까, 뭐, 이제, 만약 지금 하신 분들은
목표 시점이 내년 이제 7, 8월 자격 검증이죠. 만약 하반기에 하신 분들은 그 후년이고, 그래서 그 기간을 넘어가면 이제 저희도 관리 비용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몇만 원 정도의 추가 관리 비용 같은 것들은 발생합니다. 네, 비용의 슈퍼비전과 집단 상담은 모두 포함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상담심리학회의 그 상담심사 2급의 수련 요건은 모두 실습 비용에 포함입니다. 네. 예, 또 더 다른 질문 있으시면 요 뒤에는 저희 심화 워크숍 동영상을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화 워크숍 동영상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상담의 단계 및 진행 과정 워크숍이 있는데요. 요게 이- 이게 한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한 5시간, 6시간 되는데 상담의 전반적인 이해로 뭐 상담의 기초, 그다음에 상담의 과정, 또 뭐 회계 관리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활용할 수 있는 어, 예, 기법들, 또 진행 안내 같은 것들 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상담의 기술에서 사례 개념화 워크샵.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동영상을 수강하시면 내담자에 대한 복잡하고 모순된 정보를 조직화하고 또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게 상담 동기를 높이고 정확한 상담 목표와 계획을 제시함에서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고 또 목표와 실천에 동의한다. 그래서 어, 보시면 네, 요게 한 지금 한 4시간 분량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 종합심리검사 보고서 작성 연습, 그래서 MMPI, TCI, HTP, SCT, 개별 해석 연습, 그리고 통합적 해석 연습. 요거는 그 임상심리사 2급의 원데이 워크숍이어서요. 한 7시간 정도 진행되는 워크숍입니다. 네, 뭐 이렇게 동영상까지. 그다음에 수련 감독자 간단히 안내 드릴게요. 주 슈퍼바이저는 저 이경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 사례 발표는 이제 장석환 교수님인데요. 지금은 차의과대학에 이제 교수로 계시고 미국 인디아나 대학의 상담심리학 박사를 받으신 교수님. 그다음에 이경진 교수님도 공개 사례 발표 지도하시고 그다음에 이정아 교수님, 어, 이 외에도 네, 조혜연 선생님이나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제 그 해에 상담심리사 1급을 취득하신 선생님들은 저희 좀 그 슈퍼바이저로 활동하시는 기회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지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질문이 있어서 예, 최무엘 선생님이 직장인인데, 네네, 그럼요. 예, 직장인이시면 주말이나 뭐 아니면 퇴근 후, 그러니까 뭐 만약 원격으로 진행된다면 저녁 시간 또 이제 오셔야 된다면 토요일 진행하죠. 상담 심리사 수련은 입금만, 계좌이체만 가능해요. 네, 이게 워낙 뭐랄까요. 이제 개별 1대1 비용이어서, 네, 카드 결제 수수료가 너무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현금 영수증 처리됩니다. 네. 접수 면접 20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10사례를 제공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상담 수련 요건을 맞추려면 여러분들이 그 검사 10사례를 하셔야 되니까 10사례는 거기서 충족이 되시죠. 그래서 나머지 10사례는 좀 개인적으로 채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접수 면접만 하려고 내담자를 연결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접수 면접은 회에 그냥 내가 뭐 몇 월 며칠에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뭐 여자 몇 살 접수 면접 했다. 이런 것만 올리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습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런 비율은 없어요. 뭐 접수 면접에 아동 사례와 성인 사례의 비율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상담 사례만 비율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마무리됐고, 선생님들 또 궁금하신 거 조금 더 좀 자유롭게 질문 받아보죠. 상담 심리사 설명도 지금 거의 한 30분이 네, 많이 계시네요. 네. 보통 이때쯤 되면 거의 남아있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네. 네. 아니, 질문들을 잘 하시다가 제가 공유 화면만 끄면 갑자기 질문이 딱 멈추는지 모르겠네요. 네. 학회 대면 비율이요. 있어요. 그 자격증 관련해서 가면은 있을 거예요. 네. 보통 30%? 예, 원격 비대면을 30% 정도 인정하는데, 예, 뭐, 그냥.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 앞으로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회가 본인들 학술대회는 다 원격으로 하거든요. 그러놓고서는 수련생들한테만 뭐 현장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좀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50대 중반인데 자격취 좋고 추억, 네네, 상담 심리사는 오히려 아까 임상 심리사보다 좀 더 나이 드신 분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나아요. 네. 임상 심리사는 좀 젊고 좀 일도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시키기 좋고 뭐 약간 위치가 그렇다면 상담 심리사는 좀 뭐 아무래도 좀 무게감도 있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집단 상담,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에 대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뭐 집단 상담을 여러 번 할 수는 없어서요. 근데 미리미리 공지를 드리거든요. 8월, 1월이고, 주말, 그러니까 토일이에요. 토일. 15시간 진행되니까, 가능한 일정을 비워 놓으셔야죠. 뭐, 불가피하게 무슨 사고가 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일정은 비워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미정 선생님, 임상심리사가 상담심리사가 현장에서 대우나 활용에 큰 차이가 있나요? 어, 네, 좀 활동하시는 현장이 조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임상심리사가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 나 지자체, 그래서 좀 사회복지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신다고 하면, 상담 심리사는 조금 일반 이제 사설 센터에서도 많이 활동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수민 선생님이 교육학 상담심리 전공인데 심리서비스법 법안 결과에 따라 가입이 불가. 그거는 제가 모르죠. 심리서비스법은 뭐 아직 갈 길이 멀고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게 걱정되신다면 빨리 하시면 되죠. 빨리. 네. 신속하게. 네. 빨리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녹화 강의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유튜브에 올리고 그 링크를 보내드리고
또 저희 심리서비스의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을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어느 정도 질문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그 네, 이후 안내 문자 드릴게요. 뭐 결제나 등록 안내 드리고요. 상담 심리사 2급은 사실 참 그 해야 할 것도 많고 뭐 학회에서 너무 까다롭게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자꾸 좀 점점 덜 접근하는 자격증이긴 한데요. 근데 저는 수련 내용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내가 임상이나 상담 장면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려면 이 정도 수련이나 훈련은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고 상담한다? 그거는 자기 기만이고 또 우리가 돌보는 사람 그 내담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특히 왜 그 뭐죠? 상담 교사들 그 임용고사 보시는 분들한테 실습 요건을 넣지 않은 거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임용고시만 보고 학교에서 상담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학생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사하시는 분들도 상담심리사 수련 많이 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은 강제로 정해놔야지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예, 저 같은 사람이 제대로 못한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무 득실만 따지지 마시고, 이 상담심리사 2급 수련을 통해서 상담이나 임상에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박미정 선생님 상담실화 2급에 대한 자료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교육 자료는 다 합쳐져서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상담심사 2급 안내는 홈페이지에 또 올려져 있습니다. 직업 상담사 관련 질문은 저희랑 큰 해당은 없으니까 그 저희 심리 서비스장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답해 드리는데 사실 직업 상담사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꼭 그 실습이나 수련 과정에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